여러분은 왜 같은 시장에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끝없이 불안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똑같은 정보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폭락장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공포의 모든 것을 팔아버립니다. 우리는 흔히 투자 실패의 원인을 경제 지식 부족이나 시장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은 훨씬 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투자 성향은 첫 월급을 받기 훨씬 전 아주 어린 시절 이미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5살 때 사탕을 참지 못했던 기억, 불안했던 가정의 분위기, 늘 부족했던 감각 혹은 지나치게 풍요로웠던 경험. 그 모든 감정이 지금도 여러분의 투자 버튼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행동경제학과 심리학 그리고 인간의 무의식을 통해 왜 어린 시절의 습관이 미래의 부와 투자 성공을 결정하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1부 어린 시절의 사탕 한 조각이 평생의 투자 습관이 되는 이유. 어릴 적 우리는 돈이 무엇인지 몰랐다. 주식도 금리도 복리도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미 배워가고 있었다. 세상이 안전한 곳인지 기다림이 보상받는지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행동경제학은 말한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비합리적이며 그 비합리성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생존 경험의 흔적이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인 존재라고 믿는다. 경제 뉴스를 읽고 기업 실적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전망을 비교하며 말한다. 나는 논리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나 시장이 무너지는 순간 인간은 숫자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한다. 차트가 붉게 물드는 날 어떤 사람은 손이 떨리고 어떤 사람은 숨이 막히며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전부 팔아버린다. 그리고 며칠 뒤 시장이 회복되면 사람들은 후회한다. 왜 그때 팔았을까? 하지만 행동경제학은 그 질문에 조용히 답한다. 그것은 단순한 투자 실수가 아니었다고. 오래전 형성된 감정의 자동 반응이었다고. 어린아이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말했다. 지금 먹지 않으면 나중에 2개를 줄게.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실험은 인간의 미래를 이해하는 상징이 되었다. 어떤 아이는 끝까지 기다렸다. 어떤 아이는 불안에 못 이겨 바로 먹어버렸다. 또 어떤 아이는 참으려 애쓰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흥미로운 것은 그 선택이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들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단지 참을성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기다림이 결국 보상된다고 믿는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 좋은 것은 결국 내게 올 거야. 그러나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다르게 생각한다. 나중이라는 건 믿을 수 없어. 지금 가진 걸 놓치면 끝일지도 몰라.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 성인의 투자 습관 속으로 스며든다. 누군가는 장기 투자를 견딘다. 시장이 흔들려도 묵묵히 시간을 믿는다. 반면 누군가는 조금만 하락해도 견디지 못한다. 손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지는 감각처럼 다가오기 때문이다. 행동경제학은 이것을 손실 회피 성향이라 부른다. 인간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그 고통의 강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어린 시절 자주 불안을 경험한 사람은 손실을 존재의 위협처럼 느낀다. 그래서 투자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생존 본능이 먼저 움직인다. 도망쳐. 잃으면 안 돼. 안전한 게 최고야. 그들은 스스로 신중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논리로 위장된 것일 수도 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위험한 자산에 반복적으로 뛰어들고 유행하는 테마에 과감하게 베팅하며 폭락 속에서도 무리하게 물타기를 한다. 그들은 자신감을 전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은 묻는다. 그 자신감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항상 인정받고 원하는 것을 비교적 쉽게 얻었던 사람들은 세상이 결국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이번에도 결국 회복될 거야. 나는 감각이 좋아. 남들과는 다를 거야. 초기의 성공은 그 믿음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천재 투자자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시장은 결국 인간의 착각을 시험하는 장소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초기 경험이 무의식의 구조를 만든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 인정에 민감해질 수 있고 늘 불안 속에 살았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안전에 집착할 수 있다.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다. 돈은 안전이고 인정이며 자존감이고 생존의 상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통장 잔고 이상의 감정을 돈에 투영한다. 누군가는 돈이 줄어들면 자신의 가치까지 줄어드는 것처럼 느낀다. 누군가는 수익률로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하려 한다. 또 누군가는 돈을 잃는 순간 세상 전체가 자신을 버릴 것처럼 두려워한다. 우리는 시장을 분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의 감정을 해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폭락장에서 공포를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은 단지 오늘의 뉴스 때문이 아닐 수 있다. 그 안에는 오래전 기억이 숨어 있다. 부모의 한숨, 불안했던 저녁 식탁, 갑작스럽게 사라졌던 안정감. 몸은 기억한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현재의 위험보다 과거의 상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그래서 투자 세계에는 이상한 장면들이 반복된다. 충분히 공부한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공포로 무너진다. 반대로 아무 근거도 없이 무모한 확신으로 버티는 사람도 있다. 시장은 단순한 금융 시스템이 아니다. 인간 무의식의 거대한 전시장이다. 차트 위에서 움직이는 것은 가격만이 아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공포, 탐욕, 결핍, 외로움, 기대,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까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위대한 투자자들은 단순히 시장을 읽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읽는 사람들이다. 언제 두려워지는지, 왜 조급해지는지, 어떤 순간에 비합리적 확신이 올라오는지 끊임없이 관찰한다. 결국 투자란 세상을 예측하는 게임 이전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을 통과해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그 시절의 감정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투자 습관 역시 경제학 책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어린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시작은 종종 작고 사소해 보였던 기억 하나였다. 기다리지 못했던 사탕 한 촉각, 혹은 끝내 기다려야만 했던 외로운 어린 시절의 저녁처럼. 2부. 결핍은 어떻게 손실 회피라는 운명이 되는가? 가난은 단지 돈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다. 가난은 인간의 감각을 바꾸고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며 미래를 믿는 능력까지 조용히 흔들어 놓는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언제나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 경험에 지나치게 충실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충분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은 세상을 불안정한 장소로 기억하게 만든다. 냉장고가 자주 비어있던 집, 부모가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무거워지던 공기, 전기세 고지서 하나에도 깊은 한숨이 흘러나오던 밤. 아이들은 경제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해한다. 부모의 표정, 침묵의 길이, 월말마다 흐르던 긴장감, 그 모든 것들이 어린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진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그 감각은 성인이 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몸은 기억한다. 뇌는 반복된 불안을 생존 신호로 저장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충분히 생긴 뒤에도 평생 불안하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도 마음은 늘 바닥을 상상한다. 혹시 무너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모든 걸 잃게 되면 어떡하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성향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강력하게 작동한다. 인간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훨씬 더 큰 감정적 고통을 느낀다. 1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는 공포가 훨씬 크다. 그런데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손실의 감각은 단순한 경제적 손해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위협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억 속 손실은 단순히 돈을 잃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안정감을 잃는 일, 존엄을 잃는 일, 희망을 잃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상승장 속에서도 마음 편히 투자하지 못한다. 기회가 와도 망설인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지금 들어가면 무너지는 거 아닐까? 차라리 현금이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심성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을 만든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현재의 불안을 미래의 가능성보다 더 크게 느낀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천히 가난해지는 선택을 하면서도 당장의 안도감 때문에 그것을 안전이라 착각한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 마음은 편하다. 변동성도 없고 매일 흔들리는 그래프를 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인플레이션은 조용히 자산의 가치를 깎아낸다. 시간은 움직이고 있는데 두려움은 인간을 멈춰 세운다. 그리고 멈춘 사람은 결국 시간의 복리에서 멀어진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결핍 경험이 강한 사람들의 신경계는 즉각 반응한다. 그것은 단순한 투자 판단이 아니다. 몸 전체가 경보를 울린다. 위험하다. 도망쳐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에 모든 것을 팔아버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시장이 회복되면 깊은 후회 속에서 자신을 탓한다. 왜 그때 견디지 못했을까? 하지만 행동경제학은 말한다. 그것은 의지가 약해서만이 아니라고. 오래전부터 형성된 생존 반응일 수도 있다고. 어린 시절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뇌는 빠른 위험 회피를 학습한다. 위험을 오래 견디는 사람보다 즉시 도망치는 사람이 더 안전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대의 투자 환경에서는 그 생존 전략이 오히려 장기적인 부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투자란 결국 시간을 견디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리는 조급한 사람에게 거의 선물을 주지 않는다. 시장은 언제나 오르고 내린다. 그러나 장기 투자자는 안다. 공포는 지나가고 시장은 다시 회복해왔다는 것을. 하지만 결핍이 기억이 깊은 사람은 미래를 신뢰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서는 좋은 일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도 잠시, 안정도 잠시라고 느낀다. 무언가를 가지는 순간에도 잃을 가능성부터 상상한다. 그리고 그 불안은 돈이 많아져도 끝나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강한 욕망 역시 결핍의 상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다시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 절박함은 사람을 치열하게 만든다. 새벽까지 일하게 만들고 누구보다 독하게 버티게 만든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끝없는 불안 속에 가두기도 한다. 충분히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조금만 손실이 나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 계속해서 더 안전한 방법만 찾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켜주는 방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는데도 마음만은 여전히 가난하다. 비싼 집에 살아도 불안하고 많은 자산이 있어도 두렵다. 마음속 세계는 아직도 부족하다. 진정한 부는 숫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진짜 부유함은 이제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는 감각에서 시작된다.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능력, 당장 흔들려도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 힘.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차가운 계산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적 기억 위에서 선택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 안의 오래된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왜 나는 유독 손실을 견디지 못하는가? 왜 나는 기회가 와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가? 왜 나는 늘 최악부터 상상하는가? 그 질문을 깊이 바라보면 답은 시장이 아니라 과거에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주가 하락이 아닐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은 다시는 안전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오래전 어린 시절의 떨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간은 종종 현재의 투자 버튼 위에서조차 그 시절의 불안을 다시 누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3부 풍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왜 때때로 무너지는가? 결핍이 인간을 지나치게 두렵게 만든다면 풍요는 때때로 인간을 지나치게 확신하게 만든다. 부족함 속에서 자란 사람은 세상을 경계하며 살아간다. 반대로 풍요 속에서 자란 사람은 세상이 결국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 믿는다. 늘 충분했던 어린 시절, 배고픔보다 안정감을 먼저 경험했던 시간들, 원하는 것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었던 환경, 그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노력하면 결국 된다. 세상은 내 편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이 믿음 자체는 아름답다. 실제로 건강한 낙관주의는 인간을 더 도전하게 만들고 삶을 앞으로 움직이게 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 때때로 독이 된다. 왜냐하면 시장은 희망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반복적인 성공을 경험할수록 자신의 통제력을 과대평가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과잉 확신 편향이라고 부른다. 특히 어린 시절 지속적인 보상과 인정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 강한 자기 확신을 품게 된다. 나는 결국 잘 될 거야.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위기가 와도 결국 회복할 수 있어. 이 믿음은 상승장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AI 산업이 급등하고 친환경 에너지 시장이 주목받고 새로운 기술 혁명이 등장할 때 그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두려움보다 기대가 앞서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초기 성공을 경험하기도 한다. 시장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과감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얻는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수익은 점점 자신감으로 변하고 자신감은 서서히 확신으로 굳어진다. 봐,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아. 나는 시장을 읽는 감각이 있어. 남들보다 먼저 움직였잖아. 그러나 행동경제학은 경고한다. 인간은 성공의 원인을 실력으로 과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상승장이 만들어준 행운조차 자신의 능력이라 믿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위험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한다. 시장은 늘 인간의 자만을 시험한다. 상승만 하던 자산이 갑자기 무너지고 모두가 미래라고 외치던 산업이 급락하며 확신했던 기업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과잉 확신에 익숙한 사람들은 쉽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 형성된 욕망 구조가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된다고 말했다. 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자란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감각을 견디기 어려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를 흔드는 경험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절해야 할 순간에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한다. 곧 반등할 거야. 이번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야. 나는 결국 맞을 거야. 그들은 시장과 싸우기 시작한다. 원래 투자란 확률의 영역이다. 언제든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게임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투자를 자존심의 영역으로 바꿔버린다. 틀리는 순간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까지 무너질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실은 점점 커지고 인정은 점점 늦어진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이미 투자한 감정과 시간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매몰 비용 효과다. 특히 풍요 속에서 자라 지속적인 성공 경험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훈련이 부족할 수 있다. 어릴 적부터 세상은 비교적 친절했고 노력은 자주 보상받았으며 실수해도 다시 회복할 기회가 많았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같은 기대를 한다. 결국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장은 부모가 아니다. 시장은 위로하지 않는다. 기다려주지도 않는다. 누구도 특별히 보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대 시장은 이 인간의 심리를 더욱 자극한다. 실시간 수익률 알림, 1분마다 쏟아지는 뉴스, 짧고 강렬한 영상들, 계속 변하는 가격 그래프. 인간의 뇌는 원래 즉각적인 보상에 약하게 설계되어 있다. 1970년대 마시멜로 테스트는 사실 오늘날 스마트폰 속 투자 환경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조금만 오르면 당장 수익을 확정하고 싶어진다.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이 밀려온다. 새로운 유행이 등장하면 견디지 못하고 뛰어든다. 고빈도 거래의 상당수는 논리보다 감정의 속도로 움직인다. 행동경제학은 말한다. 인간은 미래의 큰 보상보다 현재의 작은 자극에 훨씬 민감하다고. 그래서 장기 투자란 단순한 금융 전략이 아니라 본능을 거스르는 훈련에 가깝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시장 예측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관찰하는 사람이다. 언제 탐욕이 올라오는지, 언제 확신이 지나쳐지는지, 언제 자신이 시장이 아니라 자존심과 싸우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사람. 풍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 덕분에 남들보다 더 멀리 도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지나치면 현실 감각을 흐리게 만든다. 진짜 성숙은 낙관주의를 잃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지혜로운 투자자는 희망을 갖지만 맹신하지 않는다. 자신감을 가지되 언제든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한다. 수익을 얻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손실을 봐도 자기 존재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장은 인간의 가치까지 평가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란 미래를 믿는 마음과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함 사이의 균형이다. 너무 두려워도 무너지고 너무 확신해도 무너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환경 자체보다 그 환경이 만든 감정을 이해하는 일이다. 나는 왜 이렇게 확신하려 하는가?
왜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왜 시장 앞에서 자꾸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가? 그 질문들을 깊이 바라볼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시장과 싸우는 대신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투자 실력은 차트를 읽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인지도 모른다. 4부. 인간의 뇌는 다시 설계될 수 있는가? 다행인 것은 어린 시절이 우리의 끝난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존재인지 보여주었다. 우리는 두려움에 흔들리고 탐욕에 눈이 멀며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신경과학은 동시에 아주 조용한 희망을 말한다. 인간의 뇌는 변할 수 있다고. 이것이 바로 신경과 소성이다. 한 번 만들어진 감정과 습관도 새로운 경험과 반복을 통해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어린 시절의 결핍이나 과잉 보상이 평생의 투자 실패를 결정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뇌는 매일 조금씩 자신이 반복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된다. 불안을 반복하면 불안의 회로가 강화되고 차분함을 연습하면 차분함 역시 하나의 습관이 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패턴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시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때로는 시장보다 자기 안의 과거를 먼저 보고 있다. 폭락장이 오면 현재의 차트보다 오래전 기억이 먼저 반응한다. 무시당했던 기억, 불안했던 어린 시절, 갑작스럽게 무너졌던 안정감. 그 감정들은 지금의 투자 판단 속에 숨어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폭락장에서 공포를 느끼는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무력해질 것 같은 감각인가?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한가? 기회를 놓칠까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인정받지 못할까 불안한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심리놀이가 아니다. 자기인식은 인간의 뇌를 바꾸기 시작하는 첫 단계다. 감정을 의식하는 순간 인간은 본능과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 문장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는 두려움 그 자체다와 다르기 때문이다. 감정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감정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감정적인 존재라고 말한다. 그러나 신경과학은 감정을 이해하는 순간 인간이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 2026년의 금융기술은 이 인간 심리를 점점 더 깊이 분석하기 시작하고 있다. 생체 데이터 기반 투자 앱들은 심박수 변화, 스트레스 반응, 수면 패턴까지 추적하며 감정적 거래 가능성을 경고한다. 어떤 앱은 사용자의 손 떨림과 심박 상승을 감지해 지금은 충동적 거래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알린다. 기술은 이제 단순히 차트를 읽지 않는다. 인간의 감정까지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가장 중요한 도구는 여전히 자기 인식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같은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외로울 때 소비를 한다. 텅 빈 마음을 물건으로 채우려 한다. 어떤 사람은 불안할 때 짧은 매매를 반복한다. 계속 사고 팔며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안도감을 찾는다. 또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을 때 과도한 위험을 감수한다. 큰 수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투자는 결국 숫자의 언어이면서도 동시에 감정의 언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공한 투자자들은 엄청난 비밀 전략보다 작은 반복의 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습관, 폭락 뉴스가 나와도 하루는 기다린 뒤 결정하는 원칙, 감정이 극단적일 때는 거래하지 않는 규칙. 이런 단순한 행동들이 사실은 무의식을 천천히 재교육한다. 뇌는 반복을 통해 변하기 때문이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넛지 역시 같은 원리다. 인간은 의지만으로 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 자동이체 투자 설정, 장기 투자 계좌 분리, 충동 매매 제한 기능, SNS 투자 영상 차단. 이런 작은 장치들이 감정과 행동 사이에 짧은 틈을 만든다. 그리고 그 아주 짧은 멈춤이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한다. 인간의 대부분의 실수는
생각할 시간이 없을 때 발생한다. 두려움은 즉각 행동하게 만들고 탐욕은 기다림을 잃게 만든다.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자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대신 감정과 거리 두는 법을 배운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나는 지금 지나치게 흥분했다. 나는 지금 시장이 아니라 내 자존심과 싸우고 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인간은 조금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는다. 어떤 종목이 오를지, 어떤 타이밍이 맞는지, 어떤 전략이 최고의 수익을 줄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은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나는 왜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가? 왜 늘 공포 속에서 팔아버리는가? 왜 항상 늦게 뛰어드는가? 왜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투자는 더 이상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이해의 과정이 된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흔적을 안고 살아간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기억의 노예로만 존재하는 존재는 아니다.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불안을 느끼면서도 도망치지 않는 선택, 탐욕이 올라와도 천천히 판단하는 선택, 과거의 상처 대신 현재의 원칙으로 행동하는 선택, 그 반복이 뇌를 바꾼다. 그리고 뇌가 바뀌면 삶의 방향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보인다. 하루 더 기다리는 것, 충동적인 매매를 한번 참는 것, 불안 속에서도 계획을 유지하는 것. 하지만 바로 그런 작은 선택들이 시간 속에서 봉이처럼 쌓인다. 결국 인간의 운명은 한 번의 거대한 결심보다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성장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끌려가지 않고도 현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일인지도 모른다. 인간의 뇌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뇌는 계속해서 다시 쓰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허락한다. 5부. 미래의 부는 결국 내면의 아이를 다루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세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AI는 인간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은 몇 초 만에 시장 흐름을 계산하며 수많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진다. 사람들은 더 빠른 기술을 찾고 더 정확한 예측 시스템을 만들며 미래의 부가 결국 정보력과 속도의 싸움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래의 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시장의 본질은 수십 년이 지나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이다. 차트는 변해도 감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공포, 탐욕, 질투, 불안, 희망. 인간은 오래전부터 같은 감정 속에서 선택해왔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린다. 그래서 진짜 경쟁력은 남들보다 빠른 정보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인지도 모른다. 행동경제학은 말한다. 인간은 시장에서 객관적인 판단보다 감정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그리고 그 감정의 뿌리는 종종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에 닿아 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모두 생존하려 했다. 누군가는 사랑받기 위해 착한 아이가 되려 했고, 누군가는 버려지지 않기 위해 늘 눈치를 봤으며, 누군가는 인정받기 위해 완벽해지려 했다. 어떤 아이는 불안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늘 안전을 갈망했고, 어떤 아이는 늘 비교당하며 더 뛰어나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 그것들은 돈이라는 언어로 다시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며 안전을 찾는다. 통장 잔고가 늘어날수록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안도감을 느낀다. 어떤 사람은 소비를 통해 공허함을 달랜다. 비싼 물건과 화려한 생활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잠시 잊고 싶어 한다. 또 어떤 사람은 투자 수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은 조용히 묻는다. 정말 돈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돈을 통해 채우고 싶은 감정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자산을 가져도 끝내 평온해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숫자는 늘어났지만 내면의 결핍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은 끝없이 더 많은 성공을 원할 수 있다. 늘 불안 속에서 자란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미래를 두려워할 수 있다. 반대로 과잉 보호 속에서 자란 사람은
위험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기도 한다. 결국 돈은 단순한 경제 수단이 아니다. 돈은 인간의 감정과 기억이 투영되는 거울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부의 축적은 단순히 금융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다. 나는 왜 돈에 집착하는가? 왜 손실을 견디지 못하는가? 왜 남들과 비교하며 불안해하는가? 그 질문을 피하지 않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기 삶의 방향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돈에 대한 태도는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부모의 불안은 자녀에게 전달된다. 항상 부족해. 돈은 위험해. 안전한 길만 선택해야 해. 혹은 반대로 우린 특별해. 무조건 성공해야 해. 실패는 용납될 수 없어. 아이들은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배운다. 부모가 돈 앞에서 보이는 표정,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감정, 성공과 실패를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것들이 조용히 다음 세대의 무의식이 된다. 그래서 진짜 부의 이전은 단순히 재산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건강한 감각을 물려주는 일이다. 불안 대신 균형을 가르치고 충동 대신 기다림을 가르치며 과시 대신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세대를 바꾸는 진짜 금융 교육이다.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많은 돈을 남기려 한다.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다루는 마음을 남기는 일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한 마음은 아무리 큰 부를 가져도 결국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완전히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할수록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가장 위대한 투자자는 자기 안의 어린아이를 이해한 사람이다. 두려움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탐욕이 자신을 흔드는 순간을 관찰하며 불안 때문에 조급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시장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과 싸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의 감정과 싸우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실패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 남들보다 뒤처질까 불안한 마음.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언제나 침착한 사람이다. 침착함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다. 세계는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버블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위기와 공포가 반복될 것이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빠른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 부는 단지 돈의 축적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라는 것, 시간을 견디는 능력, 두려움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능력,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능력, 그것이 결국 오래 지속되는 부를 만든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투자란 단순히 주식을 사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믿는 연습인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은 흔들려도 결국 다시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힘, 불안 속에서도 천천히 기다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자기 안의 어린아이가 더 이상 세상의 공포에 휘둘리지 않을 때 비로소 인간의 삶은 장기적인 복리처럼 조용히 성장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언제나 조용히 반복하는 사람의 편이 된다. 그리고 결국 가장 큰 부는 은행 계좌 속 숫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도 긴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의 안정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종종 돈을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돈은 감정이고 기억이며 삶의 태도입니다. 어린 시절의 결핍은 두려움이 되고 과잉 보상은 지나친 확신이 되며 그 감정들은 성인이 된 뒤에도 투자라는 이름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전에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일지도 모릅니다. 행동경제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 위에서 선택하는 존재라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바뀔 수 있고 습관은 다시 설계될 수 있으며 무의식 역시 천천히 새로운 방향으로 훈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부는 시장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투자 습관 속에는 어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숨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심리학과 부의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